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희의료원과 공무원연금공단이 함께하는 랜선 건강교실입니다. 요즘 더운데 많이 힘드시죠? 이제 막바지 더위니까 조금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몇 주 동안 그동안 노비노 건강법, 노비만, 노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 에너지 형태별로 노비노 건강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 나누실 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재동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뭐 한 달이 어떻게 그렇죠. 예, 네네. 지나가고 말씀대로 좀 날씨가 너무 덥고 아주고 한데 우리 시청자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노비노 건강법 중에서 이제 각자 체질에 맞는 음식, 네. 또 각자 체질에 맞는 운동요법 네. 등을 상세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이 수면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바로 내 몸에 맞는 꿀잠 자는 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잠자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상당히 긴 시간을 하루에 사실 3분의 1 정도 그렇죠. 3분의 1 수면으로 네. 시간을 보내는데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수면의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 체질에 맞는 좋은 수면법은 네. 어떤 것이 있을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방송을 보시면서 유튜브에 경희의료원을 검색하시고 그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수면과 관련해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동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또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할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 수면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네. 수면에 대해서 얘기 나누기 전에 네. 그동안 했던 노비노 건강법에 네.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맞아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또 조금 이렇게 갭이 있으면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노비만, 노질병. 어쨌든 비만과 질병 없는 한번 세상을 좀 만드는데 좀 일조했으면 네. 하는 그런 지금 마음으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노비노 건강법에 대해서 에너지에 따라서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따라서 어떤 음식이나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한번 정리를 하고 네. 그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오장육부의 기능과 그리고 내가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고 내가 평소에 어떻게 움직이고 또 수면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어쨌든 위기능이 소화기능이 좋지 않고 또 음식의 어떤 영양 섭취가 일정하지 않으면 네. 이게 에너지 생성이 부족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타고날 때 이 순환 기능, 심장과 폐의 순환 기능이 좀 약하고 또 평소에 많이 움직이지 않고 어떤 뭐 운동량이나 이게 부족하면 네. 에너지가 정체되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구석구석 각 기관까지 에너지 공급이 또 잘 안 되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균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비뇨생식, 호르몬이 많이 관련되는데요. 이 비뇨생식 기능과 또 수면, 여기 또 하나 더 하자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활동,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생체 리듬과 관련되는 에너지 네. 균형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에 따라서 사실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따라서 생활을 조금 달리 해주는 게 필요하다. 건강을 네, 위해서. 저희가 네. 그동안 배웠던 것이 네. 사람마다 에너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맞아요. 행동을 하라.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들었어요. 만약에 에너지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에너지가 부족하면 피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손발은 심장에서 멀리 에너지가 멀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부족하면 여기가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니까 손발이 차죠. 네. 또 수족 냉증 같은 것도 있고 또 머리 쪽에 에너지가 못 가니까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또 에너지가 부족하면 나이가 들면 오히려 고혈압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평소에 젊을 때는 좀 저혈압이 있고 또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소화 기능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건만성 소화장애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머리 쪽으로 에너지 공급이 안 되면 나이가 들면서 치매라든지 파킨슨이라든지 건망증 이런 게 이제 또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근육이나 이런 허리, 무릎 모든 관절들도 에너지 공급을 받아서 근육이 제 기능을 하거든요. 네. 근데 평소에 피곤하고 손발 차고 하면 근육에 에너지 공급이 안 되면서 관절을 제대로 보호를 못 해주니까 허리, 무릎 이런
또 관절들도 아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쨌든 에너지가 잘 생성이 되도록 잘 먹는 게 중요하다. 네. 근데 잘 먹는다는 게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소화 위에 소화 시킬 수 흡수시킬 있는 수 있는 건, 걸 먹어야 되고,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밀가루나 찬 음료수 같은 거, 찬 음식, 냉장고에 찬 과일 이런 것들은 다 그걸 찬 걸 데우면서 에너지를 또 뺏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몸이 또 안 좋으면 운동 부족으로 생각하고 그냥 에너지가 부족한데도 막 심하게 운동부터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건 오히려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분들은 주로 그러니까 마른 비만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쌤 말씀대로 대부분 팔다리는 근육이 부족해지면서 가늘어요. 가늘고, 네. 그러면 반면에 배는 자꾸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근육이 부족해지니까 오히려 뭐 과일을 먹어도 이게 다 지방으로 복부에 쌓이는 복부 비만 같은 그런 이제 패턴을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가벼운 운동부터 하면서 먹는 거를 좀 더 신경을 쓰고 네. 먹고 에너지가 생기면 좀 기운이 생기면 그때 이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게 좋고, 특히 이제 운동 같은 경우도 너무 막 땀 빼는 뭐 에어로빅 같은 이런 운동은 땀을 많이 흘리면서 에너지 소모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수영 같은 거는 또 찬물에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수영을 하고 나면 더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정리를 좀 드리고요. 또 에너지 순환이 안 돼서 자꾸 이제 정체가 되고 지방이 쌓이는 사람들은 이런 당연히 분들은 주로 전신 비만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전신 거죠? 비만이 네. 이제 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뭐 중풍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대부분 몸에 지금 말씀드렸던 에너지가 정체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에요. 네네. 예, 이제 지방이 이제 쌓이게 되면 이게 이제 혈관 녹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질환들이 오고요. 또 지방이 많으면 지방이 여기 1kg가 늘어나도 우리가 중력을 받는 허리나 무릎이나 발목이나 발바닥은요 5kg의 이게 움직임에 따라서 5배네요. 5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지방은 이게 지지해주는 힘이 아니라 이게 중력이란 말이에요.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이 예를 들어 5kg만 늘어도 이게 몸에는 허리 무릎에는 25kg 살가만히 달고 다니는 경우에 따라 충격을 주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네, 관절이 네.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지방이 많으면 우리가 혈액이 탁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자가 면역이라든지 이 암 같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비만이 암 발병 원인의 1위라고. 이제 이런 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무조건 적게 먹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체지방이 많고 우리가 체성분 검사 같은 인바디 같은 걸 해보고 평소에 몸이 무겁고 좀 비만하면 일단은 적게 먹고 위를 줄이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을 요즘 다 알고 있습니다만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이제 이런 사람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도 이제 어쨌든 땀을 많이 에너지 소모를 시켜야지 지방이 소모가 되니까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제가 좀 그 주의를 주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제 살찌고 비만하니까 조금 지방을 줄이고 몸을 좀 가볍게 하라고 얘기를 하면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체지방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1kg가 5kg에 부담을 준다고. 그 상황에서 무리하게 조깅을 한다든지 하면 관절이 다 무너져요. 그때는 네. 몸을 바꿔놓고도 이게 연골이 닳고 관절이 무리가 온 걸 회복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선 식사량을 조절해서 체지방을 어느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관절에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요걸 조금 제가 강조를 좀 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이 깨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생체 리듬이 깨진 거죠. 이분은 이제 상체 비만. 그렇죠. 말씀대로 네. 호르몬 변화가 오면서 나중에는 상체 비만의 형태가 네.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 대부분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50대 이후. 이제 네. 그렇게 많이 오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수면을 잠을 오늘 이제 네. 강의의 어떤 핵심 내용인데 이 수면 장애에 대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그리고 또 잠 못 자다 보니까 뒷목 땡기고 입 마르고 뭐 상열감도 생기고 또 눈도 건조해지고 충혈도 생기고 또 귀에 소리도 나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들은 뭐 임신에 또 문제가 생기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다 이제 균형이 깨지면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수면이 그만큼 중요하군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신과적인 부분들도 요즘 사실은 젊은 직장인들도 이런 불면,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생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 생활 패턴이 지금 수면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일정한 어느 정도 자면서 내가 피로만 풀면 수면은 해결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이제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집중력도 안 생기고 직장 적응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 같은 게 이제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 이게. 공황장애도 일종의 수면에서 오는 거군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이게 네. 생체 리듬 깨지는 거거든요. 아까 이게 생체 리듬을 깨는데 거의 주 역할을 하는 거는 수면 패턴이고요. 네. 수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 활동, 아까 스트레스 이것도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가 대부분 뜬다 그러죠. 우리 한의학에서 기가 상기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갱년기 때 얼굴이 열이 나듯이 이게 다 리듬이 위로 올라가는 예, 거군요. 올라가는 것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허리라든지 무릎이라든지 하체는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난임이나 전립선이나 또는 관절 같은 이런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에너지 균형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은 음식은 사실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추천을 드린다면 이제 찬성질의 음식, 특히 이제 바다에서 나는 것들은 성질이 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호르몬 생성이나 이런 쪽에 도움이 된다는 이제 제가 조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은 뭐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은 커피, 녹차 같은 것들을 카페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네. 아침 10시 이전에는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도움이 네. 되는데 리듬을 만드는데 아침 10시 이전에는 도움이 되지만 10시 이후에는 어쨌든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운동 같은 경우도 하체 중심으로 우리가 운동을 생각하면 대부분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을 알잖아요. 네. 많은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땀을 빼고 하는 그런 운동과 근육을 강화하는 근력 운동, 저항성 운동 이런 거 이제 구분하는데, 사실은 운동에서는 상체 운동과 하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체 운동을 해야지만이 에너지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또 허리나 엉덩이나 허벅지 쪽에 근육이 생기면서 오히려 내가 말씀드렸던 그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호르몬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 강화되니까 네. 하체 중심의 이제 운동을 하라.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우선 네.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음식과 운동에 대해서 이미 했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하고요. 아, 네. 교수님, 오늘, 근데 네. 벌써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 일단 그래요? 하나 받아보고 예. 수면 위생 얘기하시죠. 네, 그래. 큐리미 림이라고 갱년기 지나니 밤잠을 설치게 되어 네, 맞습니다. 수면제를 이것저것 먹어보는데 네. 어떤 것은 너무 세서 3일 네. 정도 졸리고 아유, 네. 어떤 것은 먹으나 마나 소용이 네. 없습니다. 네. 수면제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른가 네. 봅니다. 네. 요즘 멜라토닌이 또 좋다고 하는데 네. 한방에도 효과 좋은 수면제가 있습니까? 아, 이렇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아. 지금 말씀대로 일단은 지금 이제 갱년기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호르몬이 물이 마른단 말이에요. 네. 우리 몸이라는 거는, 건강이라는 거는 물과 불의 조화거든요. 그게 이제 음양의 밸런스고 조화인데, 이 비뇨생식의 아래쪽에 있는 호르몬이 물이 마르니까 물이 올라가서 불을 꺼주고 불은 내려와서 물을 데워주는 게 음양의 조화예요. 이게 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순환이 인체, 되는군요. 그렇죠, 네. 대순환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물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와서 비가 불을 되고. 꺼주고 비가 되고 네. 여기서 만물이 이제 생성되고 조화를 네.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 부득이 이기는 세월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이제 물이 마르니까 불이 위로 뜨게 되고, 에너지가 위로 뜨게 되면 뇌가 각성이 돼요. 네, 그렇죠. 예, 예, 네. 뇌가 각성이 되니까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에 사실은 말씀대로 이제 수면 경우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몸을 바꾸기 위한 생활도 필요하지만 수면제가 도움을 필요한데 받고. 네. 이거는 진짜 일시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잠을 이제 오늘 강의할 그 내용을 잘 들으시고 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우리가 꿀잠을 위한 기본적인 수면 위생이라든지 내 에너지에 맞게 뭘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오늘 강의의 주 내용인데요. 그걸 이제 하시면서 이제 멜라토닌은 좋죠. 우선 수면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한방에서도 수면제라 그러면 말씀 제가 금방 드렸습니다만 물을 부어주고 불을 꺼주는 약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런 성질의 약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올라갔던 이 불이 꺼지면서 편안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잠도 오게 되고 이제 그런 이제 그게 수면제거든요. 네. 한방에서는 그런 약이 예, 그런 약이 수면제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수면제를 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요번 지금 우리가 이제 진행할 강의를 잘 들으시면 네. 충분히 답을 아마 네. 찾으실 네, 거예요. 큐리밀님께서는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좋은 답이 있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도 유튜브 어플에서 경희의료원을 검색을 하셔서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올려주시면 지금처럼 교수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수면 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죠. 네, 네. 이 수면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내 몸의 에너지, 균형, 네. 밸런스 이게 이제 생체 리듬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인간이 우리가 전기불을 쓴 건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그렇죠. 뭐 몇백 년이죠. 뭐 그러죠. 길어봤자 그죠? 네. 그렇지만 에디슨이 발명하고 그렇죠. 1800년대 네,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인간의 역사는 수천 년이잖아요. 네, 그 네. 수천 년 동안 우리 몸이 유전자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해가 뜨면 일단은 생체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활동을 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해가 지면 하루 나름대로 에너지를 정리하면서 안정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일종의 이제 생체 리듬이고 이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이미 유전적으로 우리 네. 몸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피팅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일종의 생체 시계고 이게 생체 시계 바로 이제 원리인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몸이라는 거는 이제 요 어느 정도의 리듬만 잡고 있으면 때가 되면 잠이 오고 또 어느 정도 또 되면 아침에 눈이 떠지고 또 일정한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현대인들이 사회가 복잡하고 하다 보니 그 리듬을 깨면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에너지에 문제가 생기고 다양한 이제 질병들이 오히려 네. 이제 발생하고 있다. 이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생체식의 원리는 그럼 어떻게 인간이 지금 내가 말씀드린 데 일정한 시간이 되면 눈이 떠지면서 또 그렇게 되고 또 시간이 되면 잠이 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지를 원리를 네. 이제 그 우리 미국의 제프리 홀과 마이클 영 이 세 사람이 마이클 로스밭이라는 이 세 사람이 네. 이제 어떤 연구 결과로서 생체식의 원리를 밝혔어요. 아. 이제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햇볕이라는 겁니다. 빛이라는 겁니다. 빛, 네. 예, 빛과 시각이라는 거예요. 빛과 시각. 네, 그래서 한때 요즘은 조금 그런 뭐 건강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한때는 그 건강 관리에 대한 TV 방송 중에 햇볕을 보고 아침에 눈을 떠서 밖에 나가서 햇볕을 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이 2017년에 노벨상을 받으면서 그 당시였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이슈화가 되면서 그걸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정하게 일어나서 아침에 햇볕을 보면서 시각을 통해서 이제 빛이 들어오면 뇌에서 주인님 오늘 하루의 시작입니다라는 사인을 스위치를 켜는 거죠. 그러면 네. 밖을 안 나가더라도 창문을 열고 햇볕을 그렇죠. 봐도 되나요? 그렇죠. 빛을 보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다는 거죠. 예, 네. 빛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신호를 전달하게 되면 하루 시작을 알리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두워지게 되면 오히려 뇌는 스스로 지금까지 우리가 수천 년 그 몸에 적응되어 있는 그런 그 생체 원리에 따라서 안정이 되면서 이제 수면 모드를 준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 늘 이제 건강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주로 이제 제가 뭐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한의계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연의 에너지 흐름에 따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핵심이 자연의 에너지 변화라는 거는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활동하고 어두워지면 자는 거거든요. 그 리듬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 리듬은 제가 어떤 거에 비유를 하냐면 우리가 인체를 하나의 컴퓨터에 비유하면 중앙 처리 장치 같은 거예요. 그게 CPU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일정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지 모든 게 시스템대로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흔들리게 되면 생각도 사실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멍해지는 거예요. 이게. 네. 예. 그래서 막 먹지 말아야 될 때도 막 식욕이 확 땡기기도 하고 또 먹어야 될 때는 또 별로 식욕이 없기도 하고 뭐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기도 싫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CPU를 일정하게 잘 관리하고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네. 바로 이제 낮에는 활동하고 저녁에는 안정하는 이제 그게 이제 수면이 이제 안정을 하는데 수면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도 받아들이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빛이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햇볕이 아닌 불빛에 의한 가짜 빛에 노출이 되니까 이게 밤인데도 낮인 줄 착각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공해죠. 인간의 건강에 네. 있어서는. 네. 엄청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 뭐 워낙 이제 밤에 밤 문화가 가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저녁에 아파트 같은 데도 밖에 불빛 때문에 빌딩의 불빛 때문에 이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녁에는 암막 같은 걸 해서 빛이 안 들어오게 해서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건강에 있어서는. 네. 네. 아침이면 커튼을 열고 그렇죠. 빛을 받고, 빛을 받고 네. 하는 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시스템이 우리 한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체 리듬을 만드는 음양의 조화하고 이제 밸런스다. 그렇군요. 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쭉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들한테 어느 병이 있어 허리가 아프든 뭐 어깨가 아프든 아파서 왔을 때 몸의 상태를 제가 체크하기 위해서 음식은 어떻게 하느냐, 또 운동은 평소에 어떤 뭐 생활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또 잠은 어떻게 자느냐 제가 꼭 여쭤보거든요. 네. 예, 여쭤보는데 이제 여쭤보면 환자분들은 아, 교수님 저는 잠은 잘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봐서는 분명히 이분 에너지 균형이 깨져 있는데 네. 생체 리듬이 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잠은 잘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면 아, 잠은 저는 뭐 7, 8시간 자고 아주 푹 자고 잘 잡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잠은 많이 자고 몇 시간을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시에 자느냐, 언제 자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언제 자느냐가. 예, 그게 핵심이거든요. 꼭 요번에 명심을 해야 되겠네요. 네. 언제 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언제 자야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된 게 뭐냐면 이제 수면의 골든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그 네. 골든 타임은 밤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가 그게 골든 타임입니다. 예, 그게 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이제 밤 10시, 현대인들이 사실은 10시 사이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늦어도 11시에는 주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왜 그러냐 하면 얘기 드렸잖아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 시간에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특히 어린애들 일찍 재우라고 하는 게 이제 특히 10시부터 새벽 2, 3시, 서너 시 요때가 호르몬 생성이 제일 잘 되는 제일 왕성한 때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그렇죠. 건. 네. 그래서 성장 호르몬 어린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른도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모든 호르몬의 생성과 이런 네.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밤 10시부터 새벽 서너 시까지가 골든타임의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아침 5시까지는 이제 주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예. 그 시간에 자는 게 이제 현대의학적으로는 호르몬, 몸의 혈액이나 이런 걸 체크해 보니까 호르몬이 분비가 왕성하게 되는 시간이고 이게 한의학적으로는 우리가 어두워지면 이 에너지가 물의 에너지거든요. 네. 제가 우리 인간의 어떤 건강한 물과 불의 균형이고 조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바로 음양의 밸런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어두워지면 바깥의 에너지가 물의 에너지고 이거는 깊은 수면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이제 현대의학적으로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시간이야. 예, 그래서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얼마나 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자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제가 좀 그게 수면의 골든 타임 꼭 네.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거를 조금 어쨌든 가능하면 지킬 수 있도록 네. 저희가 그래서- 질문을 몇 개를 받아서 한꺼번에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많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수면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따라서 핵심적으로 지켜야 될 얘기는 이제 뒤쪽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네. 잘 자야 되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든 기본적으로 잘 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수면 유생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네. 깊은 수면 그러니까 좋은 양질의 꿀잠을 위해서는 아침에 일정하게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정하게. 일정한 시간에. 네. 예. 뭐 일어나서 햇볕을 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업상 아침에 뭐 6시에 일어나야 된다 또는 5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하면 항상 5시에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 그건 왜 그러냐면 하루 시작을 일정하게 해야지 저녁에 수면에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일이 없다고 아침 10시까지 자버리고 이러면 저녁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리듬이 깨지거든요. 일요일이라도 일정 그렇죠. 시간에 예, 일어나는- 일요일이라도 이제 제가 늘 환자분들한테 강조하는데 휴일이라도 일정하게 일어나면 일정하게 일어나는 게 가장 좋고 네. 그리고 정휴일에 피로를 회복하고 싶으시면 잠시 낮잠을 자라 그러죠. 한 30분, 1시간 이내에 낮잠을 자면서 피로를 푸는 게 훨씬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는 네.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지만 하루 시작을 일정하게 해야지만 하루를 정리하는 취침 시간이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수면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낮에 많이 활동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낮에 그냥 밋밋하게 별로 활동하지도 않고 사무실에 계속 있다가 저녁에 잠을 자려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네.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라는 거는 낮에 많이 움직여줘야지 저녁에 깊은 수면에 빠지거든. 이게 리듬이거든요. 네. 예, 이게 높아져야지만 깊어지는 이게 리듬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뭐 직장 생활 하시더라도 낮에 움직일 때는 걸으시고 또 뭐 가능하면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계단 오르기 많이 계단도 많이 오르시고
또 뭐 데스크에 그냥 앉아 계시더라도 한 번씩 일어나서 네. 뭐 발 뒤꿈치라도 들었다 내렸다 하시고 몸도 좀 이렇게 어쨌든 낮에 에너지를 순환시켜주고 움직여줘야지만이 네. 저녁에 깊은 잠을 주무실 수가 있다. 지난 시간에 교수님께서 5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예, 맞아요. 그게 이제 WHO 권고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실에 네. 근무를 하시더라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 알람 같은 거 해놓으시고 네. 잠시 일어나서 뭐 1분, 2분이라도 몸이라도 한번 이렇게 비틀고 그럼 훨씬 나은가요? 예, 그렇죠. 물이라도 한 잔 잠시 뭐 네. 목이라도 숙이고 이런 게 사실 이런 게 쌓여서 앞으로 나이가 70, 80 됐을 때 건강에 그 네. 하나의 큰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낮에 활동을 많이 해라.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제 어떤 이제 대부분 이제 불면으로 이제 잠은 깊은 잠을 못 주무시고 하는 분들이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네, 생각이 많기 때문에 기가 또 뜬단 말이에요. 기가 뜨게 되면 뇌가 각성이 되면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침상에 잠자리에 들어가서 운동법을 제가 이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건가요? 예, 궁금해요. 이 잠자리에 들어가서 발끝치기라고 이 네. 발끝을 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다리를 어느 정도 간격을 이제 이불을 발목까지만 네. 왜냐하면 이불 닫아보면 발끝을 하면 이게 또 부담스럽잖아요. 네, 소리도 네. 나고. 그래서 발목까지만 이불을 이불을 덮고 덮고. 발목을 내놓고 약간 거리를 두고 이 무릎을 안쪽으로 끌어들인다는 이 쉽게 말하면 무릎을 벌렸다가 안으로 이렇게 말아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하면 에너지가 이제 우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그 에너지, 인체 에너지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하면서 기가 내려오게 돼요. 네. 예, 그러면서 특히 이제 여성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허벅지 안쪽의 근육이 강화되면서 특히 뭐 요실금이라든지 나이 들면서 이제 그런 불편함 같은 것들도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허벅지 내측 근육도 강화되고 또 그게 지금 말씀대로 그런 그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럼 발이 이렇게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발이라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감 안으로 자꾸 감아주는 거죠. 이렇게 보통 치라고 얘기를 많이 네, 들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표현하기 쉽게 네. 뭐 예를 들어 낮에 같은 경우는 쳐도 됩니다. 자극을 줘서 네. 뭐 우리가 엄지발가락에 자극을 줘서 나쁠 건 없어요. 그러면 뇌도 활성화되고 좋은데 잠잘 때는 뇌를 자극을 주면 안 되잖아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약간 치는 간격을 두고 어. 오히려 이 무릎을 안쪽으로 이렇게 감아주면 네.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에 따라서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뭐 제가 이제 보통 한 1000개 정도 1000개요? 예, 이제 뭐 100개씩 내지는 50개씩 한 세트로 해가지고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아마 200~300개 내로 다 잠이 들 아, 겁니다. 네. 예, 그렇게 오늘 저녁부터 네. 꼭 실행을 해봐야 네, 되겠네요. 그거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드시 누워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대둔근,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는 거예요. 엉덩이를 꽉 힘을 꽉 짜면 이게 이제 몸도 약간 들리긴 합니다만은 네. 꽉 짰다가 이제 풀어줬다가 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엉덩이 근육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건 뭐 사실 여러모로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우리가 약간 쾌결 운동하고는 다르지만 엉덩이 근육을 힘을 주어서 꽉 쥐어 짰다가 또 풀었다가 하는 이제 이것도 이제 저는 이 운동도 가끔씩 하는데요. 네. 이것도 진짜 잠을 오게 하는 데는 아주 제가 볼 때는 특효약이 아닐까. 예. 그런데 정말 케겔 운동하고 구분이 안 가요. 비슷한 거. 네, 그렇죠. 근데 케겔 운동은 어디 골반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그 아래쪽의 근육을 그 힘을 주는 거라면 이 엉덩이 쪽에 그 우리가 대둔근이라고 그러죠. 네. 이 엉덩이 쪽의 근육은 그냥 누워서 엉덩이가 어차피 이게 바닥에 그 부딪히잖아요, 그죠? 힘을 주면 약간 엉덩이가 들리죠. 네. 그렇다가 다시 버텼다가 풀었다가 이제 이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뭐 불면에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마음도 편안하게 오히려 내려가면 에너지가 내려가면 마음이 안정이 되거든요. 네. 예, 안정이 되면서 하다 굉장히-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잠이 예, 떨어지는군요. 잠이 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만약에 하게 되면 뭐 더 오래 해서 또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몸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네. 대부분 아마 자기가 의식 못하고 잠이 들 겁니다. 네. 예, 그 운동을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 특히 이제 커피, 녹차 같은 카페인 네. 아침 10시 이후로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 네. 저녁 10시 이전에는 제가 드시라고 얘기를 하죠. 네. 커피가 무조건 수면에 장애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아침 10시 10시. 이전에 드시면서 몸을 워밍업을 시키면 오히려 저녁에는 더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커피에 큰 부작용이 없으면 저는 오히려 아침에 10시 이전에 커피는 보약이다. 이런 녹차나 커피 같은 카페인이 오히려 몸의 리듬을 만드는 데 굉장히 보약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다음- 그러면 교수님 네.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조금 좀 받아보고 받고 할까요? 한번 예. 해볼까요? 예. 먼저 김순옥 씨입니다. 예, 예. 전립선 비대증으로 양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밤에 꼭 한 번 깨서 소변을 보고 나면 잠이 깨서 바로 잠들지 못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좀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 네.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은 전립선 비대 때문에 잠을 못 자고요. 잠을 못 자면서 전립선 비대증이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아. 이게 사실은 악순환이네요. 예, 뭐 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네. 먼저냐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평소에 지금 오히려 에너지가 균형이 깨어지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키가 위로 뜨면서 이제 키가 뜨는 이유는 잠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평소에 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기운이 다 뜨거든요. 그러면서 하체가 약해져요. 그러면서 남성들이 이제 전립선에 문제가 네.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하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조그만한 거기에도 감염이 되면서 이제 전립선이 비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비대가 되면 이제 소변이 조금만 차도 이제 자극이 되면서 이게 깨게 되고 이제 이러는 건데 지금 말씀드렸던 하체 운동 해보세요. 아. 하체 운동하시고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고요. 낮에 많이 움직이시면 저녁에 깊은 잠을 자게 되면 그 자극의 뭐랄까 그 전립선의 자극의 어떤 감각도 더디게 되는 거거든요. 저녁에. 그러면 네, 아까 오히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발 이렇게 하는 거 발끝치기, 그다음에 엉덩이 쥐어짜기. 하면 예.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셔도 또 그렇죠. 잠을 주무실 당연히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이제 갔다 오셔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운동을 하시면 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몸의 어떤 에너지의 그 균형이 깨진 걸 잡기 위해서는 낮에 하체 계단 오르시고 뭐 이런 네, 하체 하체 운동 운동. 많이 하시고 또 저녁에는 가능하면 이제 지금 얘기하는 수면의 기본 유생 지금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 지키셔서 안정이 되면서 깊은 잠에 주무실 수 있도록 하면 결국에는 전립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순옥 씨께 신문 씨께 네. 좋은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마포 블랑카라는 분이신데요. 잠 자다가 깨서는 다시 잠이 잘 안 오는데 옛날 이야기나 유튜브에서 잠 잘 오는 컨텐츠를 찾아서 듣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자다가 깼을 때 교향곡, 자장가, 고요한 음악, 시계소리, 숫자 세기 등 여러 방법 중에 가장 권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네. 이제 뭐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악, 뭐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이런 그런 게 많이 뜨죠.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도움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에 그 집중을 하게 되고 어떤 신경을 쓰게 되면요 뇌가 각성이 되면서 깊은 잠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방해가 되는 네, 거예요. 방해가 오히려 방해가 네. 될 수가 있거든요. 또 뭐 어떤 음악 같은 것도 계속 이제 그게 뭐라죠? 같은 패턴의 어떤 리듬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이제 그게 둔해지면서 잠이 오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잠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본적인 수면 위생 지금 다음 챕터 얘기할 게 바로 지금 유튜브 우리가 전자기기 멀리하라는 걸 지금 제가 얘기를 네. 드리려고 하는데요. 절대 그런 걸 가까이 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지 않고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들면요 다 하체가 약해지고 하체 근력 부족해지거든요. 그 참에 하체 허벅지 내측의 근육도 키우시고 엉덩이 근육도 키우시는 네. 그 운동을 해보세요. 아. 예, 그게 진짜 나중에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뻐근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분명히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불면에 도움이 될 수 네.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저도 잠이 네. 잘 안 올 때 예. 유튜브에 고요 잠잘 오는 음악 뭐 이런 게 있어 틀어놓거든요. 예, 예.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됐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뇌가 각성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저기서 주장하는 논리는 뭐냐면 같은 파장에 같은 리듬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게 되면 뇌가 무뎌지면서 일단은 의식을 글로 옮기는 거죠. 아. 단계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대부분 잠 못 자는 사람이 생각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음악을 듣든지 그런 걸 들으면 이제 생각을 일단 그쪽으로 옮기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게 계속 같은 게 반복이 되니 뇌가 이제 거기에 마비가 되면서 잠이 오게 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일종의. 예, 근데 제가 추천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네요. 다음 네. 분요. 영미조라는 분. 네. 젊었을 때는 누우면 바로 잠들었는데 네, 맞아요. 나이 들어서는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수영하고 집에 오면 밤 10시 반이 되는데 네. 핸드폰과 유튜브를 보면 밤 2시가 됩니다. 이야,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 건강을 위해서 지금 뭐 밤에 수영을 하시네요. 수영도 하시고 이제 그걸 하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얘기를 드릴 겁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직장인들이든지 어떻게 밤에 안정되고 고요하면 이게 사실은 너무 귀한 시간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잠자는 게 아깝죠. 아깝다는 생각이 아깝죠. 들거든요. 네. 예, 사실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사셔야지만 오랫동안 그걸 즐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왜 젊었을 때는 잘 주무셨는데 나이 들어서는 잠이 오지 않냐면요. 젊었을 때는 호르몬 생성이 왕성할 때입니다. 아, 네. 물이 막 솟아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이 몸에 물의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쉽게 안정이 되고 사실은 불이 꺼지는 거예요. 네. 예. 근데 나이가 들면 점점 물이 마르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기가 더 위로 상기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끌어내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랄까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낮에 이 근육을 하체 근육을 좀 많이 키워놓는 것도 밤에 운동을 하시니까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네. 우리 쌤 지적하셨습니다만 밤에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모든 게 활성화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밤에는 가능하면 뭐 부득이한 경우 운동을 하더라도 하체 운동을 제가 하라 그러고요. 예, 하체 운동. 수영은 어떻습니까? 뭐 수영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평소에 손발 차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근육량이 부족하면 해서는 안 될 운동이고요. 오히려 해서는 안 되는 운동이고 그렇지 않고 몸이 좀 비대하거나 뭐 또 평소에 어떤 큰 문제가 없으시면 뭐 네. 수영도 크게 나쁜 운동은 아닌데 지적하셨다시피 밤에 운동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조금 일찍 당기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고 예. 모든 일정의 스케줄을 밤 11시 이전에는 수면 모드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생활 패턴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셔서 핸드폰과 유튜브를 보시는데 이 밤 2시가 되면요. 호르몬 생성이 10시부터 지금 2시 황금 타임을 지금 어떻게 보면 2, 3시까지 밤 10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호르몬 생성이 가장 왕성한데 그 시간을 눈을 떠가 있으면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뭐 진짜 최악의 지금 생활 패턴을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네. 예. 나도 저런 패턴인데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네. 주의해야 되겠군요. 네. 네. 조이통강님, 네. 60대에 적당한 수면 시간은 몇 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것도 이제 뒤에 얘기 나올 겁니다. 한 7, 8시간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골든타임이 10시부터 5시만 7시간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또 연세가 있으시고 하면 1시간 정도 더 주무시는 걸로 해서 한 7, 8시간 정도면은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이재원 씨 한 분만 더 받아보죠. 네.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10시간 정도 자는 것 같은데요. 많이 주무셔서 좋으시겠네요. 뭐 깊은 잠을 주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냥 눈 뜨고 누워있고 그런 시간도 아마 많지 근데 않을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러게요. 모르겠네요. 나이에 따라서 또 이제 제가 얘기 뒤에 나올 겁니다만 에너지 생성이 만약에 잘 안 되는 분 같으면 또 조금 길게 자도 도움이 되고요. 아마 뒤에 강의를 들으면 다 답이 나올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도 유튜브에서 경희의료원을 검색하시고 지금처럼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얼마든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강의 듣고 다시 한번 또 상담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수면위생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챕터입니다. 지금 또 이제 계속 이어서 얘기 드릴 거는 이제 잠자기 전에 전자기기 멀리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네, 네. 현대인들 지금 유튜브 너무 지금 열광에 빠져가 있는데 네. 이것 사실은 밤에 우리가 이 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뇌를 각성을 시키고요. 네. 또 우리가 어떤 집중을 하게 되면 이게 뇌가 또 각성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리고 네. 사실은 잠을 자려면 이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잠을 주무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피곤해서 잠을 자는 우리가 이제 수면에는 우리가 얕은 수면이 있고 렘 수면이라는 게 있고 딥 수면이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항상 피곤할 수밖에 예, 없겠네요. 예, 그래서 피곤해서 자는 이제 잠을 자게 되고 또 이제 오랜 시간 잔다고 자기는 잘 잔다고 생각을 하지만 깊은 수면을 못 자면 호르몬 생성이 안 돼요 또. 네. 네, 그래서 지금 멀리 하시는 한 2시간 전에는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심지어는 침상에서 책을 읽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뇌 활동이 되니까요. 네, 그것도 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서까지도 좀 주의하라고 그럼 말씀. 침상에서는 그냥 누워서 아까 말씀하신 운동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고요히 예, 그렇죠. 명상을 하고 예, 그렇게 오히려 천천히
뭐 지금 이제 다리 힘을 주고 천천히 이렇게 네. 하시면 오히려 에너지도 내려가면서 오히려 정리가 되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몸에 어떻게 보면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자리 침상에 들어가면 잠만 자는 거지 침상에 들어가서 핸드폰 보고 책 보고 뭐 머리맡에 뭐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수면 위생 얘기 지금 나올 겁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전 세계적으로 수면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된 그런 수면 위생을 제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예,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네. 예, 뭐 아주 이 수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 기본적으로 수면 위생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이게 그런 경우가 제가 환자를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 잠자는 공간하고 생활 공간이 분리가 안 돼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거실이 환경이 너무 잘 돼가 있으니까 네. 거기 뭐 소파도 있고 TV도 있고 다 있으니까 뭐 에어컨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그냥 소파에 누워서 TV 보다가 잠이 들고 네. 잠 주무시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다가 또 깨어서 뭐 끄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진짜 건강 관리의 최악이다. 아. 예. 그래서 밤 11시 이전에는 무조건 정리하고 침상에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하체 운동 뭐 제가 발끝치기 네. 운동하시거나 엉덩이 엉덩이 운동. 짜는 운동을 하시거나 그러면서 하루 오히려 편안하게 마음을 내려놓는다. 이걸 습관화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습관해야 되고 제가 심지어는 어떤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내 생활 공간이 원룸이다. 네. 방 하나에 뭐 책상이 있고 침대 있다. 그렇더라도 잠잘 때는 활동할 때는 책상에 앉아 있든 어쨌든 하고 잠자리에 침대라고 내가 잠을 잔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거기서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그냥 잠만 자는 예,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침대도 침대 주위가 이게 뭐랄까 복잡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생활 도구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없는 게 좋아요. 네. 심플하게. 심플하게 하는 네. 게 좋거든요. 네. 머리맡은 예, 그게 이제 있게 되면 알게 모르게 의식이 되고 네. 그게 의식이 되면 귀가 위로 뜨게 되고 깊은 잠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맡 특히 침상 주위는 굉장히 정리정돈을 또 네. 하는 게 중요하고 요즘 뭐 날씨가 너무 덥고 합니다만 방 안의 온도도 너무 더워도 또 너무 추워도 또 이불도 너무 두꺼워도 얇아도 이런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네. 지금 앞에 그 몇 가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이 수면의 위생의 기본적인 이런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네.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일시적으로 수면제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건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지. 부득이한 내가 진짜 뭐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부득이하게 잠을 못 잘 때 일시적인 도움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 수면제가 아까 얘기하는 멜라토닌 같은 것도 생활화가 되면요. 이 호르몬이라는 건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이 되게 그렇죠. 밖에서 제품이 들어오면 네. 중독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내 몸에서 만들지를 않죠. 아. 만드는 기능이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예, 뭐 제가 조금 표현을 하면 공장 문을 닫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나중에 강도가 더 세져야 자꾸. 되고 이제 더 몸의 리듬은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약은 끊어라. 그렇죠. 네. 가능하면 약은 끊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네. 기본적인 수면 위생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운동요법이 숙면을 위한 있네요. 운동은 아까 이제 침상에서 운동은 제가 이제 발끝 치는 거, 엉덩이 쥐어 짜는 거 이런 거 얘기를 했습니다만 낮에 이제 주로 하는 것도 우리가 낮에도 뭐 우리가 TV를 보거나 뭐 거실에 앉아 계실 때도 그냥 앉아 있지 말고 네. 에너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때는 발끝을 쳐도 돼요. 아, 네, 네. 발끝을 치면서 에너지 끌어내리는 그런 운동을 하시고 특히 이제 요즘 뭐 TV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맨발 걷기 같은 것도 이게 사실은 에너지를 맨발에 자극이 되면서 우리 한의학적으로 그 장부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또 현대의학적으로는 땅에 있는 음전자를 몸에 받아들이 이런 다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맨발 걷기도 굉장히- 수면에 도움이 되는군요. 숙면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아. 예, 그리고 계단 오르기 굉장히 숙면에 도움이 되죠. 예, 계단을 오르면 기를 끌어내리거든요. 우리가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네. 예, 이제 많은 도움이 된다. 이제 혹시 이 잠을 주무실 때 힘드신 분들 한번 맨발 걷기 운동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네, 어떨까 굉장히 싶네요. 좋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각 지자체에서도 이게 뭐 많은 주민들이 찾고하다 보니까 주위 공원에 이게 맨발 걷기 하는 그런 그 길도 많이 만들어 놓더라고요. 네. 우리 집 앞에도 이제 거기 있어가지고 네. 저도 뭐 하세요? 예, 가끔씩 저녁에 뭐 어. 하기도 하는데 네. 예, 많은 그 활용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몸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네. 얘기 드렸습니다만 모든
그 에너지를 뭐 패턴에 따라서 음식이나 운동은 다르지만 수면은 사실은 다 잘 자야 되거든요. 네. 다 잘 자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생성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부족한 거잖아요. 네, 그게 마른 비만. 그렇죠. 마른 분들. 복부 비만이고 네. 이런 사람들은 네, 네. 수면 시간을 조금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네. 잠을 통해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를 조금 길게 하는 게, 그래서 환자분들 보면 선생님 저는 딴 것보다도 잠 잘 자고 잠을 좀 깊이 자고 나면 잠을 좀 길게 자고 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오히려 일반적으로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 아까 말씀드린 7시간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한두 시간 더 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분도 길게 자도 되나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좋으시면 그렇게 하면 오히려 7시간이 아니라 8시간이나 9시간 정도 수면 시간을 조금 길게 하는 게 좋다. 네. 예,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분들도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낮에 잠시 한 30분 정도 낮잠을 자는 것도 도움이 오히려 되는군요. 오히려 네.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밑에 뭐 추가로 조금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좀 도움이 되는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되는 차 같은 것도 생강차라든지 인삼차, 계피차, 또 우리 귤껍질 이렇게 뭐 잘 씻어서 말려놨다가 네. 이따 위장에 도움이 되고 이제 에너지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추가로 조금 네.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 몸이 좀 비대하고 전신 비만이 네, 전신 비만인 사람은 이 사람들은 특히 이제 제가 모든 사람이 11시 전에 자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특히 밤 11시 전에 잠을 자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일반적으로 비만한 사람들 제인데 이제 진료받고 와서 이제 진료받으러 왔을 때 제가 여쭤보면 뭐 한약을 먹던 해서 살을 뺐는데 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오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수면에 대한 일정한 패턴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 늦게 자는 경우. 대부분. 네, 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비만 관리하려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건 맞는데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내가 밤 11시 전에 자는 수면 패턴, 그리고 아침 일정하게 일어나는 수면 패턴을 잡으면 사실은 제가 볼 때 한 80% 성공했다고 보면 돼요. 네. 예, 비만 관리에. 네. 예, 그래요? 그러면 몸이 정상을 찾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11시를 넘기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요. 그 호르몬 중에서도 가장 이제 그 비만하고 관련된 식욕 관련 호르몬이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네. 식욕 촉진 호르몬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밤 11시에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야식이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저는 야식을 뭐 생각이 있어도 안 먹는데요. 이제 정신적으로 버티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 몸의 식욕과 관련되는 호르몬의 균형이 이미 깨졌다는 거예요. 예. 아. 예.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비만 관리하려고 난 안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6개월, 오래 버티면 6개월은 버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호르몬의 변화라는 거는 이게 본인의 의지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폭식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먹지 말아야 될 때 먹게 되고 또 먹어야 될 때 식사를 안 하게 되고 이제 더 균형이 깨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일정한 패턴대로 11시부터 잠이 들고 이러면은 이렇게 식욕을 촉진하는 그런 호르몬은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하루 3번 나오는 거죠. 식사 때. 아, 식사 예, 때.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아침, 점심, 저녁 3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밤 11시를 넘기게 되면 한 번 더 나온다는 겁니다. 아. 그게 이제 우리 몸이라는 게 진짜 이거는 뭐 조물주가 너무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11시에 잠을 안 자면 에너지 소모가 있다는 그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몸에서 에너지를 저장을 해놔야지 밤에 시간을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호르몬이 분비가 다시 되는 거거든요. 아, 참 신기하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11시 이전에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제 요거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아침 10시 이전에 커피, 녹차, 그리고 이제 유무차 같은 것도 부기를 빼주고 또 지방을 줄여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커피, 녹차, 카페인은 아침 10시 이전에 좀 진하게 드셔도 좋아요. 네. 예, 그래서 좀 오히려 몸을 워밍업을 좀 시키는 건 굉장히 오히려 리듬 만드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걸 좀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이 깨진 사람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몸에 물의 에너지, 호르몬이 마르는 거라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상체 비만이신 네, 분들요. 예. 이제 우리가 갱년기라든지 연세 드셔서 다리가 가늘어지고 상체가 비대해지는 말씀대로 이제 그 상체 비만의 패턴이 나타나서 호르몬의 문제인데 네. 호르몬 생성이 제가 언제 된다 그랬죠? 밤 10시부터 새벽 서너 시까지 된다 네. 그랬잖아요. 그 시간에 숙면이 누구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 그런데 시간에.
그런데 이 수면에는 아까 얼핏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수면에는 두 가지 패턴, 렘 수면과 딥 수면이 있는데 네. 이 렘 수면이라는 거는 피로 회복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렘이라는 거는 뭐냐면 눈동자가 움직이는 수면이에요. 우리가 꿈을 꾸는 얕은 수면. 잠? 얕은 잠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얕은 잠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얕은 잠을 자고 깊은 잠을 잤다고 오해를 하는 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대부분 저는 커피를 마셔도 잘 잡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얕은 잠을 자면서 피로는 회복이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딥 수면을 통해서 우리 자연의 에너지가 몸에 들어오고 호르몬이 생성되는 그런 깊은 수면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숙면을 못 하시는군요. 숙면을 못 하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요 지금 숙면을 해야 될 이런 밤 10시부터 새벽 서너 시까지의 숙면을 위해서 제가 이제 하체 운동을 많이 하라는 거거든요, 낮에. 네. 아. 예, 하체 운동을 왜 그러냐. 우리가 밤에 잠을 통해서 호르몬이 생성된 걸 저장을 어디에 하냐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엉덩이 허벅지에 저장한다고 그 저장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엉덩이하고 허벅지. 예, 네. 예. 그 근육의 호르몬을 저장하는 창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평소에 낮에 창고를 잘 수리해 놓고 창고를 크게 만들어 놔야지 이 운동을 통해서 네. 저녁에 호르몬이 생성될 때 저장이 잘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50대 이후에 내가 이제 가장 나이 들어서 건강 관리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고 저한테 이제 묻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 제가 얘기하는 게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체 운동해라. 하체 운동. 네. 예. 나이 50 넘으면 무조건 하체 운동. 예, 하체 운동에 진심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숙면. 예. 하체 운동의 기본은 걷기인가요? 하체 운동의 기본은 걷기죠. 걷기인데 이제 걸을 때도 제가 이제 운동할 때 에너지 균형 깨어진 사람들, 호르몬 부족한 사람들은 운동을 스피드 워킹이 아니라 파워 워킹 제가 얘기를 드린 거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걸을 때도 엉덩이 허벅지 좀 힘을 주고 좀 천천히 걷더라도 이 저항을 느끼면서 저항성 운동이거든요. 그게 근력 운동이거든요. 네. 하체 근력 운동.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린다면 계단 오르기죠. 계단.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 계단 오르기예요. 네. 예, 계단 오르고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또 위로 오르고 오르면서 물 마시고 이러면 물 자체가 이게 호르몬하고는 다릅니다만은 같은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몸에 음기를 오히려 만들어주고 채워주는 데는 생수 하나 들고 계단 오르는 게 최고의 하체 운동이고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잠도 뭐 잘 주무실 수 그렇죠. 있고. 잠도 잘 주무실 네. 수가 있고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식을 좀 가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차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보리차가 조금 성질이 차요. 네. 예, 그래서 보리차나 또 이제 산수유차 같은 경우는 뭐 요즘은 뭐 한때 우리가 10년 전인가요? 뭐 남자한테 유행했었잖아요. 네. 뭐 좋은 거라고. 네. 이제 그게 바로 호르몬 생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남녀 구분 없이 이제 산수유차, 뭐 구기자, 특히 이제 감국 같은 경우도 이제 머리 쪽에 열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네. 두통에 굉장히 좋은 차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검은 공차, 콩, 네, 콩.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관련되는 그런 호르몬 생성에 도움이 되고 또 네. 에너지를 조절해 주는 데 도움이 되니까 네. 이런 거를 조금 즐겨 드시면 그러니까 좋겠다. 체질별로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정리를 해보면 네. 체질별로 에너지 생성이 안 되고 늘 피곤하고 손발 차고 소 안 되는 사람들은 조금 잠자는 시간을 좀 길게 해라. 네. 그래서 에너지를 보호하는 거죠. 오히려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특히 비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저녁 11시 전에 자는 것만 지키고 아침에 일정하게 일어나는 수면 패턴만 우선 지켜봐라. 네. 그럼 80% 이상 비만 관리에 성공한다. 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뒷골 땡기고 눈에 충혈 생기고 뭐 이런 또 깊은 잠 못 자고 전립선이나 또 뭐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 갱년기나 나이 들어서 이런 분들은 어쨌든 깊은 잠을 10시부터 두세 시, 서너 시까지는 자야 되니까 이 잘 자기 위해서는 낮에 하체 운동을 많이 해라. 네. 예, 계단 오르기라든지 뭐 우리가 또 만약에 여건이 되면 맨발 뭐 스쿼트, 예, 맨발 걷기, 뭐 스쿼트. 그때 말씀하신 플랭크 운동도 아우, 제일 좋다 하셨죠. 그렇죠. 이거는 뭐 플랭크는 사실은 누구 에너지 어느 에너지든지 가성비도 제일 짱이고. 예, 가성비 짱이고 그 자기에게 맞게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면 되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뭐 저 플랭크는 뭐 진짜 말씀 제가 네.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예, 최고의 이제 운동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좀 받고 마지막 그러시죠. 예. 문영이신데요. 질 좋은 숙면에 햇볕 쏘임이 좋다고 하는데 거실이나 카페에서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볕도 유용한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햇볕을 네. 통해서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내 하루를
깨어나게 하는 스위치 온을 시키는 거니까요. 네. 예, 좋습니다. 예. 다음 분요. 기홍송 씨, 하루 평균 서너 시간 잠을 잡니다. 맨발 걷기 운동 도움이 되는지요? 잠을 못 자면 치매 면역력이 떨어지는지요? 아, 당연하죠. 예,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잠을 주무시고 싶은데 부득이 지금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잔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네. 맨발 걷기 운동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네. 계단 오르기 도움이 되고 지금 말씀하셨던 낮에 같은 경우는 프랭크도 하세요. 프랭크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잠을 못 자면 왜 치매 면역력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질환이 생기냐면요. 잠을 못 자게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연의 물의 에너지가 못 들어오게 되고 이게 이제 바로 호르몬 생성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호르몬 네. 생성이 물이 마르게 되면 아류위가 분리가 돼요. 네. 왜냐하면 위에는 열이 나고 아래는 냉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하가 분리가 되면 에너지 순환이 안 되겠죠. 네. 에너지 순환이 안 되면 좋은 에너지가 올라가서 뇌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뇌세포가 노화가 될 수밖에 없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다 연관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하죠. 네. 네. 김옥란 씨, 계단 오르기 운동은 잠자기 몇 분 전까지 하면 도움이 될까요? 네, 뭐 제가 봐서는 뭐 몇 분이라고 딱 그 정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예를 들어 어려운데요. 11시에 주무신다면은 적어도 2시간 전. 그렇죠. 한두 시간 전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계단 오를 때 급하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네. 천천히 오르는 거예요, 오히려. 예, 저녁에는 낮에 같은 경우는 계단을 오를 때도요. 낮에는 조금 급하게 오르면서 땀도 많이 흘리고 하는 네. 일종의 유산소 운동의 패턴으로 근력도 강화가 됩니다만은 그런 유산소 패턴의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저녁에 오를 때는 기를 끌어내린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기를 끌어내리려면 뭔가 편안하게 안정되게 그렇게 이제 오르시는 게 좋거든요. 네. 천천히 그렇게 이제 이 다리, 허벅지나 엉덩이에 이렇게 근육에 힘이 오는 걸 느끼면서 오르시면 천천히. 제가 볼 때는 뭐 1시간 전도 좋고 뭐 지금 말씀 한두 시간 하시고 나면 네. 아주 숙면을 하실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아마 계단 오르는 자체만 하셔도 네. 머리도 안정되고 편안해질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직장인들 스트레스 받으면 괜히 친구들하고 술잔 기울이지 말고 네. 뭐 생수 하나 들고 집에 가서 네. 계단 올라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균형이 깨지면서 화가 확 치받는 거거든요. 네. 그걸 오히려 계단을 오르면서 에너지를 끌어내려주면 끌어내린다. 그러면 뭐 내일 내가 직장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상사하고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돼 이런 게 오히려 정리가 다 되면서 네. 오히려 편안하게 안정이 될 겁니다. 예. 다음 분요. 조금 전에 나이 드신 분도 에너지 생성이 되냐 그런 게 나왔는데. 네. 네. 네, 지금 숙면을 위해서 탁구, 유산소 운동으로 탁구는 어떤가요 하셨어요? 글쎄요, 뭐 지금 안 하는 것보다는 괜찮은데요. 사실은 저녁에 너무 땀을 빼면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는 땀을 빼는 운동이거든요. 낮에 하시면 어떨까요? 오히려 그게 이제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네. 저녁에 뭐 지금 요즘 현대인들이 낮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밤에 아마 많은 뭐 요즘 주민센터도 그렇고 네. 학교 같은 데도 탁구 교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숙면에 큰 문제가 없다면 뭐 하셔도 좋은데, 만약에 저녁에 잠자는 게 문제가 된다면 저것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네. 예,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김용기 씨 잘 생각해 보시고요. 문영희 씨, 10시에서 5시 취침하는 게 좋은 이유가 호르몬이 생성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노인에게도 호르몬이 생성되나요? 아, 그럼요. 보통 생각에 노인의 특성 중 하나가 호르몬이 메마른다는 걸 알고 네, 있다고 그렇죠. 하셨어요. 호르몬 생성량이 줄어드는 거죠. 아, 되긴 되는군요. 호르몬이 생성이 안 되면 우리 인체가 생명을 네. 유지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호르몬 생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 갱년기 오고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답변이 네. 많이 도움이 되셨겠고요. 네.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네. 지금 교수님께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 수급자분들과 함께 그 네. 메타버스로 건강 상담을 네, 하시죠. 한번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오늘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요. 네. 지금 매월 한 번씩 지금 2번 하다가 지금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네. 뭐 만약에 지원자가 많으면 제가 한 2번 정도 뭐 봉사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서울 지부에서 아마 그 건강 상담을 신청하라고 아마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문자 이제 답을
참석하겠습니다라고 답을 주면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카이닥이라고 지금 에너지 생성 순환 균형 지금 많은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실제로 내 몸의 에너지 생성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지금 그 보내드리면 거기 설문을 쭉 하게 되면 마지막에 에너지 생성 점수는 당신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고 순환은 몇 점이고 균형은 몇 점이라는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이나 뭐 운동이나 또 수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는 이제 제공을 네. 하게 되고요. 이제 그 정보를 저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뿐만이 아니라 그렇지만 제가 허리도 아파요, 어깨도 아파요, 뭐 당뇨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지금 같이 뭐 잠을 못 자요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왜 그분이 이제 에너지와 그런 관계에 대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 해석이랄까 이런 걸 네. 통해서 이제 어떻게 생활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건강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나름대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고 네. 저희들이 하면서도 많은 좀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드리네요. 많은 좀, 많은 네. 좀 신청을 해주면 좋겠다 네. 이제 이 말씀. 그러니까 서울지부에서 여러분께 문자를 보내면 여러분께서 거기다 참여하겠다라는 거를 다시 답변을 해드리면 서울지부에서 교수님과 연결을 해서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네. 이재동 학장님과 또 상담을 하실 수가 1대1 있으며 상담을 하니까 너무- 얼굴 보면서 하니까 네,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네.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 노비너 건강법에 대해서 종결판이 오늘 됐는데요. 네, 그동안 맞습니다. 음식, 운동, 또 네. 오늘은 꿀잠 자는 법까지 다 했습니다. 정말 네. 여러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유, 네.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유, 예, 이제 다음번에는 또 어떤 걸 또 준비해 네, 주셨나요? 우리 연금공단하고 조금 상의를 해서 네. 이제 계획은 조금 질환별로 네.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조금 얘기를 하면서 질환별로 지금 얘기했던 건강관리법과 질환에 대해서 연결 매칭을 시키면서 네. 또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아유, 계획. 감사합니다. 또 오늘 여러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네. 네.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시간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꿀잠 자는 오늘 여러 가지 원칙을 잘 지키셔서 이 여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네.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